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진 작가님의 중앙역입니다. 이야기는 최악을 기다리는 남자가 스스로 중앙역으로 오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과연 그는 자신을 어디까지 내버려둘 수 있을지 중앙역으로 가보시죠. 역사는 공사 중입니다. 오래된 낡은 역사 곁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중인데요. 한 남자가 캐리어를 끌고 낡은 역사 주변을 돌며 잠잘 곳을 찾아다닙니다. 잠든 그를 깨운 건 지원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낮 동안 계속 역사 주변을 떠돌며 생각한다. 인생이 제멋대로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부서지면 좋겠다. 뭐든 도저히 손쓸 수 없다고 체념한다면 두려움이나 막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그럴 자신도 각오도 없다. 인생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처럼 제멋대로 굴다가도 막상 포기하려 하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한 번쯤 기회를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또 나는 어김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렇게 내몰리는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나는 종일 실체가 있는 누군가와 맞서 있는 사람처럼 군다. 골똘히 허공을 노려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쏘아본다. 그러나 모든 건 나와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어쩌면 나는 종일 보이지 않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지하도로 내려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곳을 떠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얼마간의 유예를 줄 뿐이라고 말이죠. 저쪽에서는 다리가 썩어가는 노인과 쥐를 키우는 사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내의 애완쥐가 싸움 끝에 엎어진 카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내는 자신의 쥐를 잡으려 애쓰죠. 또다시 누군가 그를 깨웁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말을 겁니다. 쥐가 있다며 무섭다고 같이 자도 되냐고 묻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는 캐리어와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분노가 치밉니다. 사실 가방 따위가 있다고 해서 변화하는 건 없을 테지만 그는 여자를 찾아 죽일 듯 헤맵니다. 하지만 막상 여자를 떠올릴 때면 가방과는 무관한 배신감이나 원망, 미움 따위의 감정이 치솟기도 합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아는 얼굴들이 생기게 된 그는 자신이 그들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드디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자를 발견하는데요. 남자에게 무력하게 맞던 여자는 자신의 몸을 한번 주겠다고 합니다. 어느새 여자를 따라다니며 함께하게 된 그는 임신한 것처럼 늘 불룩한 여자의 배가 신경 쓰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서늘한 곳을 찾아 걷고 밤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몸을 섞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밤에는 애인이었다가 낮에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구는데요. 그런 애매한 관계는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밤에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자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소곤거린다. 여자가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다. 설령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해왔을지라도 아니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에게나 다가가 곁에 눕기를 청하고 아무에게나 변명하듯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한다. 내 손이 여자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허벅지나 겨드랑이 사이를 지날 때 여자는 놀란 듯 몸을 움츠린다. 난 그때 취해 있었어. 내가 모든 걸 기억할 순 없잖니. 여자는 짐짓 냉정한 투로 말한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귀를 간지리고 옷을 끌어내리면 빗장이 풀리듯 더운 말들이 흘러나온다. 가끔은 너무 무서워. 그럴 때 여자의 목소리는 갓 구운 빵처럼 촉촉하고 달콤하다.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안고 싶었나 봐. 여자의 몸은 놀라우리만치 유연하고 예민하다. 그 유연하고 예민한 감각들이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뭔가를 깨운다.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온몸 끝까지 다름박질 친다. 여자는 말하고 또 말한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널 알아본 거겠지. 이런 적은 처음이야.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돌멩이처럼 단단한 여자의 목소리에 체온이 담긴다. 빛깔과 온도가 살아난다. 비로소 여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생기와 활력이 나를 끌어당긴다. 말해봐. 너 내가 좋아? 여자는 그런 말도 할 줄 안다. 부끄러워하는 법은 없다. 쭈뼛거리지도 않는다. 살이 맞닿아 있는 순간에 여자는 반짝 불이 켜진 것처럼 환하다. 조금도 숨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지고 없다. 잠에서 깬 여자는 먼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피곤을 머금고 몸을 일으킨다. 두꺼운 권태와 체념을 다시금 껴입는다. 간밤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넌 너무 어려. 여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내게서 물러선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물리치듯 선을 긋는다. 그럴 땐 또 어쩔 수 없이 여자가 그은 선 밖으로 물러나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밤에는 애인이었다가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관계를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거리 사람들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만큼이나 애매한 일이다. 여자는 그보다 늙었고 그는 아직 젊습니다. 낮에 여자는 자주 역을 떠났다가 되돌아옵니다.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기만 하고 역사에는 여자에 대한 소문이 돕니다. 아무에게나 몸을 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온다고 말이죠. 그는 소문을 물리치려 하지만 결국 여자를 추궁하게 됩니다. 이제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니?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자는 선을 긋고 번번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나는 알고 싶다. 나보다 훨씬 오래 산 여자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쩌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여자를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내 나이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여자의 과거를 짐작하는 것은 억울하고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집요해진다. 어떻게 해도 여자의 전부를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더 극단으로 몰아세운다.
여자는 소리치고 화내는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한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말한다. 난 널 몰라.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니? 여자의 말은 핵심을 피해 그 주변을 빙글빙글 맴돈다. 나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여자에게 분노를 느낀다. 입으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입을 다물고 여자의 뻔뻔한 얼굴을 노려본다. 난 아무 관심 없어. 네가 누굴 죽였는지 도망 나왔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 인생은 아주 짧아. 너와 내게는 지금이 다야. 다음 같은 건 없다고.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자는 지친 듯 길게 숨을 내쉰다. 그러나 나는 그만할 생각도 이쯤에서 문제를 대충 덮을 마음도 없다. 나는 알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때로 진실이 배고 지나간 자리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자고 그러기도 하는가 보죠?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이죽거린다. 마치 다 살아버린 사람처럼, 내일 당장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여자가 이중적이라고 느낀다. 몇 푼의 돈을 위해 아무에게나 스스럼 없이 몸을 내주는 여자가 욕심과 욕망을 다 놓아버린 사람인 척하는 게 못마땅하다. 저 따위 태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자는 눈을 깜빡이고 내 손을 잡고 팔뚝을 쓰다듬으며 머뭇거린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늠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니? 여자가 숨을 고르고 나와 눈을 맞춘다. 난 그냥 살았어. 그게 다야. 이제와 그걸 너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오래 말을 고르던 여자가 애원하는 투로 말한다. 여자의 말이 맞다.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다 해도 억울함과 서운함은 가시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든 해명을 듣고 싶다. 납득하고 싶다. 이러지 마. 어차피 다 지난 일이잖아.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진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나는 여자를 비난하듯 말한다. 여자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꼭 깨물고 있다가 말한다.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반사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여자가 얼른 내 손을 잡는다. 나는 여자에게 손이 잡힌 채로 그대로 서 있다. 여자가 말한다. 너한테도 과거가 있잖아. 우리도 언젠가 과거가 돼. 그렇게 되어버려. 제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나는 어두운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불룩한 여자의 배는 날이 갈수록 더 부풀어 오릅니다. 남자의 시간은 여자를 만난 뒤 오로지 여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런 그에게 지원센터 강 팀장은 아픈 여자의 몸 상태와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은 그에게 여자에게서 벗어나길 충고합니다. 어차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여자와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역사에 남겨진 여자는 아픈 몸을 하고도 술에 취해 있습니다. 때문에 그와 여자는 잦은 다툼 끝에 떨어져 있게 되고 남자는 이제 오로지 이곳을 벗어날 생각만 하겠다며 일에 몰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조를 이뤄 철거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다. 뭔가 없는 걸 만들고 생산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걸 없애는 쪽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된다. 아무 노력 없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부수고 망가뜨리는 데는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으로도 그것들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처음의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소란을 떤다. 4층짜리 낡은 빌라는 사소한 소음에도 폭삭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다. 한참 만에 문을 닫아 걸고 숨을 죽이고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온다. 무기처럼 한 손에 우는 아이를 안은 채다. 그 울음소리 탓에 여자의 숨바꼭질은 번번이 실패한다. 우리는 여자를 둘러싸고 다그친다. 황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최 선생이 가장 적게 말한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화분을 내려치거나 잡동사니를 걷어찬다. 여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것처럼 화를 내다가 사정하고 마침내 애원한다. 땀에 젖은 아이가 여자의 가슴에 매달려 악을 쓴다. 곧 애아빠가 올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금방 떠날게요. 지금 당장은 연락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상황인데. 여자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각자의 무거운 사정을 끌어안고 버티는 것뿐이다. 나는 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와 나누려고 하는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느낀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듯이 자신 이외의 사람은 무조건 자기보다 나을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여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나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격혀이 쌓인 종이 상자들을 한쪽으로 쓰러뜨리고 신발장 문을 박살낸다. 시커먼 발자국을 찍으며 좁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화장실 문을 열어젖히자 변기 옆에 웅크리고 앉은 아이가 벽 쪽으로 뒷걸음질 친다. 겁에 질린 듯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소리나게 문을 쾅 닫고는 경고하듯 문을 여러 번 걷어찬다. 화장실 안에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여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다 본다. 보고만 있다. 나는 황구가 여자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을 무심하게 듣는다. 우리는 낮 동안 그런 식으로 맡은 구역을 청소한다. 정말이지 그건 청소에 가깝다. 240번지 노인과 208번지 학생, 295번지 가족에게도 우리는 비슷한 위협을 가한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겁먹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공포에 빠르게 적응한다. 내일이 되면 반드시 어제보다 더한 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자극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 속에서 단순히 혼자 힘으로 광장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한 스스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는다. 이곳을 벗어나 저곳으로 가겠다는 건 저기 있는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건 투쟁이다. 빼앗은 사람들은 남고 빼앗기는 사람들은 떠난다. 예외는 없다. 어디나 마찬가지다. 안타깝게도 이 투쟁 끝에 일어난 사고로 남자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역으로 돌아간 남자는 여자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이 남자에 대한 정보는 끝끝내 젊다는 것뿐입니다. 이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건 남자의 생각과 불안정하고 널뛰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여자에 대한 마음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단지 의존인지 욕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뭐가 사랑일까 싶습니다. 현재에 적응하고 만족하려 하면 할수록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꿈꾸고 그것은 다시금 좌절과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반복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좌절을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밑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이곳에 온 이상 그가 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가 지금 하는 노력들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될까요? 혹은 그곳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될까요? 김혜진의 중앙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